여러분, 올해 연말정산에서 수백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넣는 순간 40%를 소득에서 깎아줍니다. 3천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 가까이 돌아옵니다. 펀드 수익이 0이어도 넣는 것만으로 10%를 번 셈입니다. 수익이 나면요, 세금을 9%만 뗍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손실이 나면요, 20%까지는 정부가 먼저 물어줍니다. 넣을 때 소득공제, 벌 때 분리과세, 잃을 때 정부가 방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주는 금융상품이 대한민국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국민성장펀드. 5년간 150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인데요. 이 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 올해 6월에 나옵니다. 여의도와 강남 자산가대 사이에서는 올해 최고의 절세 상품이라는 말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연봉별로 정확히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증권사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월가에 사는 고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국민성장펀드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 원을 첨단 전략산업에 쏟아붓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75조, 민간이 75조, 반으로 나눠서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펀드가 아닙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로봇,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전부 여기 한 곳에 몰아넣는 겁니다. 이미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호 투자처로 전남 신안 해상풍력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7,500억 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5공장 AI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조 5천억 원이 3%대 초저리로 공급됐습니다.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에도 1,0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30조 원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해상풍력, 전고체 배터리, 전력 반도체, AI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이 전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면요,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오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 펀드, 연금 포트폴리오에 이 기업들이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50조 원이 이 산업들로 쏟아지면 그 파급 효과가 여러분의 계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150조 원 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출시됩니다. 규모는 6천억 원, 정부 후순위 재정 1,200억을 포함하면 총 7,200억 원입니다.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선정됐습니다. 이 펀드에 왜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세제 혜택이 역대급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펀드의 장점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 최대 40%. 이게 뭘 의미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 이하 구간은 40%를 깎아줍니다. 3천만 원을 넣으면 1,2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20%, 5천만 원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 구간은 10%,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이게 체감으로 얼마냐?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이 3천만 원을 투자하면요, 소득공제 1,200만 원, 적용세율 24% 구간이니까 세금 약 288만 원을 덜 냅니다. 투자하는 순간 3천만 원 중에서 288만 원은 확정 수익인 겁니다. 펀드 수익률이 0%여도 이미 약 10%를 번 것과 같습니다. 이게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거니까 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돌려받는 돈이 커집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 넘는 분이라면 같은 3천만 원 투자에 462만 원을 돌려갔습니다. 두 번째,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일반 펀드에서 배당받으면 15.4%를 떼어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서 최고 49.5%까지 올라갑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다릅니다.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의 9%만 뗍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많으신 분들이 이 대목에서 귀가 번쩍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손실방패. 정부가 펀드 자산의 20%를 후순위로 투자합니다. 쉽게 말해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20%까지는 정부 돈이 먼저 까집니다. 여러분의 원금은 그만큼 보호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요, 넣을 때 소득공제, 수익 날 때 분리과세, 손실 나면 정부가 먼저 부담. 역대 정책 펀드 중에서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뉴딜 펀드는 분리과세만 줬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를 얹었습니다. 혜택만 놓고 보면 안 하는 게 손해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장 6월에 줄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상품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펀드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상품이라는 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좋은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펀드가 여러분한테 맞는 상품인지 5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돈이 묶입니다. 세제 혜택을 다 받으려면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전에 빼면 어떻게 되느냐? 감면받았던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3년이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안에 전세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 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반드시 여유 자금만 넣어야 합니다. 당장 1, 2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부담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안전장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시경제 충격으로 펀드가 50%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20%는 정부가 떠안지만 나머지 30%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자펀드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펀드에 얼마가 배분되는지 직접 고를 수는 없고 운용사가 배분합니다. 다만 20% 손실 방어가 깔려 있다는 건 일반 펀드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공모펀드에는 이런 안전장치 자체가 없으니까요. 리스크가 있되 완충장치가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득공제 혜택은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거니까 적용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같은 3천만 원을 넣어도 연봉 5천만 원이면 약 198만 원을 돌려받고 연봉 1억 2천만 원이 넘으면 46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봉이 낮은 분이라면 이 펀드보다 ISA나 IRP를 먼저 채우는 게 실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 표준이 높은 분이라면 이 펀드가 올해 최고의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연봉 구간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꼭 계산해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은 적이 있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인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분리과세 혜택만으로도 가치가 있는지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뉴딜 펀드 때는 선취 판매 수수료와 운용보수를 합치면 2%가 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공모펀드 구조라면 연 1에서 2%대가 예상됩니다. 수익률이 3%인데 수수료가 2%면 실질 수익은 1%입니다. 출시 후에 수수료 체계가 발표되면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입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정리하면요, 여유자금으로 내 연봉 구간에서 실익을 계산하고 수수료까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좋은 상품 맞습니다. 다만 똑똑하게 들어가야 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펀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한 펀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펀드, 정권이 바뀌자 이름부터 바뀌었고 33개 펀드 중 지금 남아있는 건 6개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펀드, 개성공단 폐쇄 이후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홍보했습니다.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만기 청산된 뉴딜 펀드 10개의 평균 수익률이 2.14%입니다. 정부가 손실을 먼저 떠안은 결과가 2%대입니다. 정부 보전 효과를 빼면 실질 수익률은 0.75%, 4년 동안 돈을 묶어놓고 0.75%, 같은 기간 은행 예금이 더 나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펀드가 4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돈을 못 빼면서 수익률이 0.75%, 같은 기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으면 2% 이상은 받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입하고 홍보했는데도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관제 펀드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 투자는 투자처 분석보다 정책 목적이 우선됩니다. 수익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정권이 바뀌면 동력을 잃습니다. 국민성장펀드도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같은 힘으로 밀어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3년 동안 묶여 있는데 정권은 5년 주기로 바뀝니다. 이게 관제 펀드에 내재된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 다른 게 있느냐? 있습니다. 3가지가 다릅니다. 하나, 세제 혜택의 규모가 역대급으로 큽니다. 뉴딜 펀드는 분리과세만 줬는데 이번에는 소득공제를 얹었습니다. 세제 혜택만으로 확정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둘, 투자처가 부채적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뉴딜 펀드 때처럼 막연한 테마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셋,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뉴딜 펀드는 2조 원 규모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결국 수익률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면요. 세제 혜택은 확정입니다. 그런데 펀드 수익률은 불확정입니다. 확정된 혜택만 보고 뛰어드는 건 위험하고 과거 전례만 보고 무시하는 것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펀드를 놓고 판단할 기준을 3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3년 동안 절대 안 쓸 여유자금이 있느냐? 전세금, 사업자금, 긴급자금이 아닌 순수 여유자금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안 되면 세제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도 해지하는 순간 혜택이 전부 추징되니까요. 둘째, 연봉이 높아서 소득공제 실익이 큰가?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라면 솔직히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ISA나 IRP를 먼저 채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을 넘는 분이라면 이 펀드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최고의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업계에서도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절세 상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셋째, 이 펀드의 수익률에 기대를 거느냐, 세제 혜택 자체의 가치를 두느냐.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실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 관제 펀드의 전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라는 확정 혜택 자체를 목적으로 접근하면 이건 꽤 합리적인 절세 상품이 됩니다. 3천만 원 넣고 288만 원 돌려받는 건 확정이니까요. 펀드 수익률이 0이어도 이미 약 10%입니다. 이걸 투자로 볼 것이냐, 절세 수단으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가 판단을 가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가주도 첨단 산업 투자 프로젝트이며 이 중 국민참여형 6천억 원이 올해 6월에서 7월에 출시됩니다. 둘째, 세제 혜택은 역대급입니다. 소득공제 최대 40%, 배당소득 9% 분리과세, 20% 손실방어까지 3중 혜택이 주어집니다. 셋째, 3년 자금 묶임, 원금 미보장, 고소득자 편향, 금종세대상자 소득공제 제외라는 4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넷째, 녹색 성장펀드부터 뉴딜 펀드까지 관제 펀드의 역사는 낙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의 규모와 투자처의 구체성은 이전과 다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펀드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절세 상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익률에 기대를 걸지 마시고 확정된 소득공제 혜택에 가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3년 동안 묶여도 되는 여유 자금만 넣으십시오. 출시는 6월에서 7월 사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건 미리 준비하시되 끼어드는 건 차분하게 하십시오. 세제 혜택에 눈이 멀어서 급한 돈을 넣는 실수만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노후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월가에 사는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은 분석을 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소름 돋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